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9월 25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위쪽에 나스닥 종합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음봉 이전에 9월 15일 음봉이 2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온 이후에 9월 20일 날 또 다시 강하게 음봉이 형성되고, 그 다음 9월 21일 목요일 날 갭 하락을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갭 하락이 나타나면 그에 대한 반등 심리가 발생을 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22일 날 금요일 날 또다시 살짝 상승하는 듯 싶더니 다시 121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갔죠. 지금 121선 포인트가 13,238포인트인데 종가가 13,21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위험한 신호죠. 이 앞에 전 저점을 지금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9월 15일 그리고 9월 20일 이렇게 두 번 강한 음봉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갭 하락을 하고 장대 음봉이 또다시 나타나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앞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회복을 바로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원인이,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호재가 없습니다. 호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때도 저는 이 앞에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뚫고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호재가 있어야지 올라가겠죠. 호재가 있더라도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다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살아있는 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과 이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좋은 이슈가 발생을 해서 명확한 호재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 심리가 많이 팽배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지 못합니다. 하기가 힘듭니다. 진짜 상승할까? 이번엔 진짜 상승일까? 이런, 설마, 그런 불안함이 더 큰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투자를 쉽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유동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전저점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앞에처럼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면서 약간 상승하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바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조정을 줄 것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버텨왔다 손 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무너진다면 만 포인트를 위협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S&P 500의 경우에도 3600포인트 35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승하면 더 좋죠, 제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제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요. 연준의 그 긴축 장기화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시장인데요.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 더 힘이 없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보다 더 힘이 없어서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나비 효과처럼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가장 적게 상승하는 게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을 품지 마시고 현금화를 하시라고 제가 저번부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락을 한다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2200포인트, 최악의 경우에는 1900포인트대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700포인트, 최악의 경우에는 600포인트 가까이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올라가기를 저도 바라지만 항상 이렇게 불안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항상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은 하락장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법을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은 알서포트고요. 급중률이 전일 대비해서 17,329% 상승을 했습니다. 알서포트 이제 월봉, 주봉, 그리고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금 거의 1000만주 가까이 거래가 됐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죠. 요때 매수를 했으면 지금 수익 실현을 했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요때 매수했어도 지금 2022년 12월 16일날 매수를 했어도 2영업일 만에 수익 실현을 했겠네요. 최고 13% 상승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알서포트로 보시면 월봉 차트상 84% 하락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거래가 엄청 한 5년 6년 정도 이렇게 거래가 있었죠. 요 앞쪽에 이런 거래가 있었던 부분이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지금 2,700원, 800원 라인이 이렇게 지지라인이 1차 지지라인이 될 수 있고 요 밑에 더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도 여기 지지라인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지라인, 그 아래도 지지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대 아래에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계좌로 분할 매수를 10% 하락을 할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당장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횡보를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 횡보하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무제표상에도 2022년도에 좀 상황이 안 좋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요. 의심스러우시면 여기 분기라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화면에서 여기 컨센서스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실적엔 컨센서스 추이에서 여기 분기를 누르시면 2022년 12월, 2023년 3월, 6월 이렇게 분기별로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시면 보셔도 됩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죠? 분기별로 봤을 때도. 그 다음 옵티팜 보시면 옵티팜은 지금 최근에 전저점 6,000원, 요 6,000원 앞쪽에 보시면 여기 4,700원대 전저점 있잖아요. 이 최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변곡점이 이 최저점이 변곡점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고 올라간 거를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지만 한 번이기 때문에 그
그 지지 라인이 단단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 앞부분에 석 달 동안 횡보했던 부분, 그리고 7월 8월 때 저점 찍은 부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바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1차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최저점이 1차 바닥, 여기가 2차 바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음봉으로 이렇게 갭 상승을 해서 고점 찍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찍은 이 부분을 뚫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이 심리가 보이셔야 돼요. 이 심리를 이렇게 대량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뚫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 이 앞쪽에도 이 부분을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뚫지 못하니까 뚫기 힘드네 하면서 단타 세력들이 다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우르르 이렇게 이제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 또 세력이 그 사이에 매수를 하지 않으면 또 자연스럽게 또 흘러내리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CJ, CGB 보시면, CJ, CGB 같은 걸 좀 보시면, CJ, CGB가 지금 최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여기 그 이전의 최저점이 이 6,900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강하게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강하게 깨고 내려갔을 때는 이때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저는 이렇게 매수를 하기도 하고 수익 실현을 하지만, 일반적인 초보자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매수를 하시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절대. 21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서 21선을 강한 거래량으로 뚫고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월봉상 최저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뚫고 올라간 이후에 한 번 더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냥 매수를 안 뚫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다간 큰일 납니다. 다음 리메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월봉상 오랫동안 이렇게 머문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 가까이 왔을 때, 다음에 이렇게 지금 급상승을 했죠. 그런 다음에 분명히 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할 때가 와요. 그러면 이런 강한 지지라인 근처에 있을 때 매수를 하고 오랫동안 묵혀둔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셔도 되고, 저처럼 5%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강한 지지라인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발견하시면 행운하신 거죠. 이렇게 단단한 지지라인이 있을 때 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종가에 매수를 하면 이런 결과를 22% 상승,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다음날 9.8%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21선 위에서 강하게 상승, 이런 경우는 항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이 1150원인데 여기 최고점이 22,000원이잖아요.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이렇게 상승한 종목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게 쳐다보시면 물론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겠다고 하면, 굳이 매수를 하시려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때 종가에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해서 이때 매수해서 들어간 분들은 이 전 고점 있잖아요. 이 전 고점을 뚫는 파워를 느끼고 진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보, 아마추어, 프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눴을 때 아마추어 이상인 분들만 이렇게 하셔야지, 초보자분들은 흉내내지 마시고 이 아래쪽에서 이런 경우에만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머큐리 저도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요. 머큐리 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여기 바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횡보를 하는 이런 단단한 바닥 있죠. 최근에 물론 살짝 이렇게 깨긴 했지만 단단한 바닥을 보고 들어간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이런 단단한 바닥을 보고 들어간 분들은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 경우에도 이때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때 매수를 해서 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는 계속 수익 실현을 했어요. 제 매매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일지 차트인데요. 보세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매수하고 위쪽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계좌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쭉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매도, 그리고 여기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매도. 그 다음 세 번째 계좌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계좌입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보이시죠? 7,250원에 매수를 했다가 7,940원에 매도하고 6,520원에 매수했는데 매수하고 7,160원 매도하고 이때는 바로 매수했다가 바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6,570원에 매수를 했는데 7,530원에 매도하고 이렇게 8.8%.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여기서 매도, 그래서 빠져나왔고요. 네, 이렇게 저한테는 이 머큐리가 굉장히 고마운 종목인데요. 이렇게 다계좌로 분할 매도를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자동일지 차트에서 보여드렸지만 수익 실현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11번, 11번, 12번, 13번, 14번, 총 14번을 수익 실현했어요.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 이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도 이렇게 분할 매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레몬인데요. 레몬은 환기 종목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뭐 사실 수익 실현을 다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수익 실현을 다 할 수 있는데 환기 종목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키스코 홀딩스 고점이어서 패스. DA 테크놀로지, 네, 저점이 있는데 오늘 DA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 전저점 근처까지 왔네요. 그래서 매수를 하셔도 좋은 자리이긴 한데 이 재무제표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고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고제약은 지금 고가 대비해서 81% 하락을 한 위치에 있고 바닥이 보이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계속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고 있네요.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6,250원 라인이나 5,000원 라인대가 지지 라인이 되겠죠. 네, 이거를 감안하시고 관심 종목이 두고 모니터링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재무제표도 흑자 전환했네요. 그죠? 양호합니다. 위메이드맥스 보시면 고가 대비해서 82% 정도 하락을 한 위치인데 이렇게 바닥이 더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닥도 보이고요. 주봉상에도 바닥이 보이고 일봉상에도 이 앞부분에 바닥이 보이죠. 근데 지금 상승하려고 딱 했는데 그 위쪽에 바로 이렇게 강한 매물대가 있잖아요. 600일봉 차트상에서 가장 강한 매물대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 정도 터져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이 정도 터져서 될 부분이 아니라 더 많이 터져야 되는 거고요.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하는 경사 각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게 보이시면 좋고요. 그 다음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17,000원 선 정도에서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고요. 강한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 것 같고 당장 여기 일봉상에서도 최대 매물대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ST 큐브 고가여서 패스. 신원을 보시면 항상 과거부터 전체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가 대비해서 99.87%가 하락을 한 상태고 여기 고점대가 박스권의 고점이 3,300원, 박스권의 저점이 1,000원 정도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거든요. 거의 20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그 아래쪽에도 300, 200원, 300원대 이렇게 바닥 라인이 있고요. 위쪽에 보면 1,000원대 강한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를 하셨다가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몇 년 동안 묵혀둔다 생각하시고 두시면 고점에 갔을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점대 근처에까지 와 있네요. 그죠? 분할 매수로 이제 앞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관심 종목에 두고 계속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국제약 고점이어서 패스. SM백셀은 최근 몇 년 동안 거래 정지였죠. 거래 정지였다가 개재가 되고 급등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항상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 지점이 무너지면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저점 대비해서 200% 2배 이상 상승을 한 종목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HN 얼마 안 돼서 패스. 오성 첨단 소재 거래 정지가 몇 개월 있었다가 또 풀리면서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바로 돌아오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보시면 항상 그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렇게 끝에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지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매수 신호 때 들어가면 이렇게 다 수익 실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쉽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끝에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가는 기약이 없을 수 있으니까 몇 년을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진칼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한진칼 아센디오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를 거래 정지했다가 이렇게 바로 하락을 하고 바닥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네요. 네.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이 3년 내도록 적자인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실 때는 리스크를 항상 감안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DB, 이렇게 폭등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아래쪽에서 꼭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1600%가 터졌잖아요. 21선 위에 있고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네. 근데 하나 팁을 또 알려드리면, 지금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음봉이 장대 음봉이 아니라 도치 같은 음봉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음봉이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거는 이 고점일 때,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점에서 이런 갭 하락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음봉 발생한 거는 이 위쪽에 매도 물량을 매수하다가 조금 밀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또 대량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양봉이 발생하기 전에 이 고점, 이 전고점까지는 이 전고점까지를 목표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는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이슈 종목들을 알아보면서 몇 개 팁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